손맛이 끝내주고 화면이 광활하며 듣는 맛도 괜찮은 갤럭시 폴드를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9월 초에 주문했는데 그때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바로 준다고 그랬거든. 아무튼 지난 26일에 2차 물량으로 바로 쏴준 갤럭시 폴드를 단 5일간 정말 열심히 사용해본 소감을 전달드릴게요. 먼저 디자인인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건 오랜만이더라고요. 보통은 넓어져서 편하게 잡기가 힘든데 두껍긴 해도 슬림하니까 편한 거죠. 또 내구성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기기적인 완성도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폴더블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보자면 특별할 것은 없을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다른 제조사의 폴더블과 비교하자면 그냥 한 3세대는 건너뛴 것 같은 만족도를 주는 거죠. 거기다 여기 힌지를 보게 되면 밀착이 되어서 먼지가 안 들어가는데도 열어보면 틈이 생기면서 긁히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는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무겁고 주머니에 넣으면 축 처지더라고요. 또 처음 써보면 알림창을 열 때 여기 셀피 카메라를 자꾸만 만지는 거죠. 습관 때문인데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전원과 지문 인식이 별도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써보면 일을 2번 하게 만드는 느낌이라 아쉬운 거죠. 이외에도 평소에 유분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써보면 완전히 안팎으로 지문 범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주름을 만져보면 이 중간 라인이 살짝 오돌토돌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과 같은 오묘한 실버 컬러가 아닌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거든요. 당연하겠지만 두 손으로 쓰라고 만든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한 손 모드도 없고 스피커가 치우쳐 있어서 아래로 잡으면 스피커가 막히고 또 반대로 잡으면 조도 센서를 가려서 아쉬운 거죠. 지금까지 폰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4:3에 가까운 비율로 광활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풀로 놓고 찍으면 꽉 차게 보일 뿐 아니라 동영상은 오히려 화각이 더 넓게 나오는 거죠. 이건 이 센서가 사진에 최적화된 덕분인데 아무튼 크게 찍고 또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대박이더라고요. 또 셀피를 찍을 때도 확인이 쉬울 뿐 아니라 정말 넓어서 단체 셀피에서도 유용했는데요. 이 갤폴드가 7인치에서 8인치대 태블릿까지 대체한다라고 보자면 태블릿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카메라 퍼포먼스라는 점도 장점이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6개나 되고 또 퍼포먼스가 끝내준다는 점에서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없을 순 없겠죠. 카메라가 다 좋은데 단점도 없진 않더라고요. 우선 한손 셀피는 진짜 어렵고 또 난감하고 위험한 거죠. 도저히 각도도 안 나오고 한 손으로 잡기도 불안한데 거기다 맞는 셀카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아쉽더라고요. 손떨림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나마 해결책이라면 플로팅 촬영 버튼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 쓸만한 기능이더라고요. 또 동영상을 풀로 찍을 때 화각이 넓어지는 건 엄청난 장점이지만 해상도가 낮아지니까 애매한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후면 카메라 화질이 끝내주는데 이렇게 펼치면 무조건 내부 화면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외부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자기 업데이트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갤폴드의 정체성이죠. 이 접히는 화면인데요. 화면이 그냥 크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면 전환이 열어도 닫아도 이어지니까 대박인 거죠. 또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대화 화면도 빼놓을 수 없고요. 16:9나 4:3 비율의 동영상을 잘림 없이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박이라고 느꼈거든요. 거기다 게임 몰입도까지 고려하자면 정말 대박이 아닐까 싶은데 또 외부 화면이 작아서 타이핑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오타도 거의 안 나고 만족스럽더라고요. 뭐 책을 읽거나 웹서핑하기에는 이만한 화면이 없기도 하고 또 주름이 생각보다 정말 거슬리지 않아서 이쯤 되면 단점이 있을까 싶어요.
1세대 제품다운 아쉬움을 남긴 겔폴드는 우선 공식 보호 필름도 없고 또 부착하는 걸 추천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직접 구입한 스코코 보호 필름을 부착해 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화면 출렁거림, 일명 젤리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가로 모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세로 모드에서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냥 1세대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2세대라면 이건 바로 환불을. 이렇게 울렁이고 출렁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거기다 오른쪽은 따라오는 느낌이라도 있다면 왼쪽은 뭔가 싶더라고요. 이외에도 수동 최대 밝기가 어두운 점이나 앱 연속 사용을 하면 실수로 작업하다가 닫고 주머니에 넣으면 화면이 켜져서 눌려지니까 난감한 거죠. 이건 제가 익숙해지고 맞춰야 하는 문제겠지만 메인 디스플레이가 약하다라고 친절하게 강조를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가로로 긴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렛터박스가 크다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왜인지는 몰라도 이따가 없어진 영상 확대 옵션이 안 보여서 화면을 꽉 채우거나 노치까지 확장하는 게 되는 앱도 있고 안 되는 앱도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화면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친 느낌도 저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 갤럭시 폴드는 돌비 애트모스가 되고 스피커 성능이 수준급이라 몰입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다 이 원 UI 덕분인지 조작성이나 편의성도 한층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배터리는 사실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충전이 필요한 경우도 없었고 또 우려와 다르게 이 자성도 적당해서 저는 오히려 만족스러웠거든요. 전체적으로 동일한 작업도 만족스럽게 하도록 해주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물론 스피커에서 중저음이 아쉽다거나 당연하겠지만 10인치를 넘어서는 태블릿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웹서핑 터치감이 언제나 쫀득하고 손에 착 붙는 느낌도 아니었는데요. 아직은 앱 최적화도 많이 부족하고 비 올 때 주머니 깊은 곳에 감춰둬야 한다는 것도 아쉬운 거죠. 이 큰 화면에 S펜을 쓸 수도 없고 노트 10에 들어간 초고속 충전도 없다는 점이 남겨진 아쉬움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정리하자면 갤폴드는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만 사용하던 저에게는 편견일 수 있지만 사실 좀 두껍고 또 투박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또 다른 폴더블 폰에 떠올려 보니까 폴더블 폰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는 최선을 보여준 거구나 싶은 거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이 진보되었고 또 군더더기를 씻어낸 느낌이라 적어도 폴더블 폰 2.5세대에서나 만나볼 것 같은 만족도를 받았는데요. 분명 폴더블 폰의 상용화나 기술 혁신의 시발점에 서 있는 제품이라고 보자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메인 폰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도 상당하고 또 1세대라는 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 제품인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또 여러 후기들을 살펴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보고 촬영도 더 해보고 팁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신청부터 하고 보는 채널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